버스에 발을 올리자 기사님의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뒤에 줄 서 있습니다.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몸은 제 마음대로 빨리 움직이지 않는데 그 말이 괜히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들은 꼭 이렇게 바쁠 때는 오래 걸리시네. 얼른 올라타세요, 할머니. 저는 올해 70. 이름은 박정혜입니다. 평생을 간호사로 살아왔고 은퇴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손주 돌보고 작은 밭에 나가 흙 만지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지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 바쁘게 뛰며 수많은 생명을 돌봤는데 이젠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로만 여겨지는 건 아닐까. 그날도 그런 생각을 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고 바람은 옷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오래 입은 낡은 외투를 여미고 장바구니 손잡이를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속에는 시장에서 사온 채소 몇 가지,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던 보자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손에 익은 그 보자기는 지금은 낡아 빛이 바랬지만 저와 평생을 함께한 물건이었습니다. 버스가 덜컥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서둘러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레 발을 디뎠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손잡이를 꽉 붙잡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뒤에 줄 서 있잖아요. 좀 서둘러 주세요. 운전석에서 기사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몸은 제 마음대로 빨리 움직이지 않는데 그 말은 제 등짝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여자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역시 할머니들은 버스 탈 때 왜 이리 늦게 타는 거야? 왜 꼭 이렇게 바쁠 때?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져 더듬거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드디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댔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자꾸 에러가 났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다시 찍었습니다. 자꾸 에러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신경질적인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카드 좀 제대로 대시지.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뒤에서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친구와 킥킥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봐, 역시 어르신들은 뭐하나? 제대로 못해. 그냥 택시 타시지. 그 말에 저는 몸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단지 귀찮음으로만 비춰진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몇 번을 더 찍은 끝에 기계는 마침내 인식됐고 저는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으며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버스가 갑자기 덜컹하며 급정거를 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휘청거렸습니다. 장바구니 안에 채소가 우르르 쏟아질 뻔했고 저는 겨우 의자 손잡이를 붙잡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할머니 때문에 부딪힐 뻔했잖아요. 제발 조심 좀 하세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제가 일부러라도 민폐를 끼친 사람인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옆자리 젊은 청년이 눈살을 찌푸리더니 가방을 반대쪽으로 확 옮겨버린 겁니다. 마치 제 몸에서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요. 그의 표정은 분명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이, 옆에는 앉기 싫다. 그 짧은 순간 제 가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같은 기분.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존재를 환영하지 않는 자리. 주변에서는 계속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쌓아온 경험은 이 버스 안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겉모습과 느린 동작만으로 쓸모없는 노인이라 여기는구나.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 시간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한 세월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달래려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수많은 산모를 돌보던 날들. 그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민폐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하는 씁쓸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니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작게 흘러나온 신음소리에 남편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 사람 임산부 아니야? 배가 꽤 나왔네. 설마 지금 애 나오는 거 아니야? 버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모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손을 떨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나 애 낳을 것 같아. 제발 좀 도와주세요.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앞자리 아주머니는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진짜 애 낳는 거 아냐? 뒤쪽에 있던 젊은 남자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기사님! 당장 내려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다른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뉴스 나겠다. 진짜 이런 일이.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 제발 버텨. 제발. 그는 기사석으로 달려가 운전대를 치며 애원했습니다. 기사님, 제발 좀 빨리 가주세요. 아내가 죽어요. 제발요. 버스 기사는 식은땀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로가 꽉 막혀서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운전대를 잡은 손마저 떨렸습니다. 산모는 의자에 축 늘어진 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나 진짜 애 낳을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렀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발은 덜덜 떨리며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도 손 못 대. 괜히 나섰다가 책임지면 어쩌려고. 그냥 119 불러? 빨리. 그러나 누구도 직접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버스 안은 두려움, 혼돈,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보자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정혜야, 지금이야. 내가 살아온 세월이, 내가
배운 경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 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쏠렸습니다. 마치 할머니,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묻는 것 같은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시선을 다 받아내고 장바구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 앉아 있으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합니다. 여기 눕히세요. 남편은 눈물이 맺힌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제지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괜히 더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맞아요. 젊은 사람도 못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통이 심합니다. 제가 도와야 합니다. 그 단호함의 순간 버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부인을 부축해 제 보자기 위에 눕혔습니다. 저는 산모의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확인하고 손목에 손가락을 대 맥박을 쟀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호흡도 거칠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배를 살짝 눌러보니 아직 아기는 내려올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산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모, 저를 보세요. 아직 아기가 급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호흡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산모는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죽는 거 아니죠? 우리 아기 괜찮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더욱 꽉 쥐어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은 제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남편은 울음을 삼키며 제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아내 손을 꼭 잡으세요. 당신이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상황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승객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저도 돕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습니다. 저기 학생,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공기가 탁하면 산모 호흡이 더 힘들어집니다. 앞에 계신 아주머니, 가방에 물 있으신가요? 조금만 주세요. 입술을 적셔야 합니다. 뒤에 계신 분, 부채나 종이로 바람 좀 보내주세요. 땀이 식어야 해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물 한 모금이 산모의 입술을 적셨고 아주머니는 젖은 휴지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산모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산모님, 저를 따라 해보세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산모는 처음엔 힘겹게 따라했지만 점차 호흡이 안정되는 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불안과 두려움으로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믿음과
희망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곁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곧 도착할 거야. 저는 산모의 얼굴을 살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기는 아직 움직임이 안정적입니다. 급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산모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최우선이에요. 승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말 대단하시다. 침착함이 다르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잠시 받아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손끝에 새겨진 세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나를 늙었다고 무시하지만 내가 살아온 시간은 여전히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된다. 버스는 여전히 정체에 갇혀 있었고 기사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거듭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119가 언제 오려나.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외쳤습니다. 왔어요! 119 왔어요! 곧 구급대원들이 버스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진통은 심했지만 아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모 호흡은 제가 안정시켰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은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어르신, 대처가 완벽하십니다. 남편은 산모를 들것에 눕히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와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산모 역시 힘겹게 눈을 뜨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잠시 꼭 잡아주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산모를 들것에 눕혀 버스 밖으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창밖으로 고개를 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시선이 쏠렸습니다. 처음 버스에 오를 때 빨리 좀 하라. 민폐다. 냄새난다. 조롱하던 그 눈빛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실수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괜히 화내서 미안해요. 저도 겁이 나니까 그랬는데. 결국 할머니 덕분에 다 살았네요. 버스 기사는 운전석에서 내려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까 뭐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을 잘 모셔야 하는데 부끄럽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 누군가 용기 내어 나서는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무시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자리였는데 지금은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다시 버스 안으로 올라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들의 귀가 동시에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30년간 수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버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다만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셨구나. 30년간 수많은 산모를 돌보셨다니 세상에.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조롱이 아닌 존경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속마음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늙었다고 무시당해도 내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내 손끝에 새겨진 경험은 여전히 누군가를 살린다. 버스 안은 한동안 숙연했습니다. 아까는 제 옆자리를 피하던 청년이 이번엔 조심스레 제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리 비켜드릴게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제겐 오래 묵은 상처를 덮어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천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버스 창을 물들이며 내 마음에도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리고 조용히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들면 결코 무력해지는 게 아니구나.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경험은 지금도 이렇게 소중하다. 여러분, 늙는 건 누구나 겪는 길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 곁에 앉아있는 노인은 어쩌면 평생을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온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